누가 사회가 있나요? 바로 시작하면 됩니까? 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위대한 주권자의 힘으로 무도한 권력을 퇴진시켰지만 산적한 과제들이 우리 앞을 막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은 단순히 5년 임기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아닙니다. 향후 5년은 대한민국의 국군이 걸린 절체절명의 시기입니다. 대통령의 내란마저 이겨내고 세계 속에 우뚝 선 위대한 나라임을 증명할지 파괴와 퇴행의 역주행을 계속할지가 결정되는 역사적인 분수령입니다. 무너진 민생과 평화,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합니다. 멈춰버린 경제를 다시 살려야 합니다. 국난을 온전히 극복하고 새로운 희망의 아침을 열어내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분단의 아픔과 전쟁의 폐허 위에서 산업화의 위대한 성취를 달성했습니다. 산업화 시대의 성공 방정식은 힘들지만 단순했습니다. 이미 실증된 성공의 법칙을 충실하게 배우고 익혀 쉼없이 도전하고 따라잡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은 앞선 나라가 쓴 정답을 빠르게 모방하며 죽을 힘을 다해 일한 결과 세계가 놀란 한강의 기적을 이뤄냈습니다. 효율성 높고 속도감 있는 압축 성장을 통해 세계 최빈국이던 대한민국은 세계 10위 경제 대국이라는 금자탑을 쌓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대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지금껏 겪어보지 못한 변화를 예고하며 초과학기술의 신문명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 모방할 대상도 없습니다. 우리가 따라 쓸 정답도 없습니다. 눈 깜빡하면 페이지가 통째로 넘어가는 인공지능 무한경쟁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답을 찾는 능력보다 질문하는 능력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양적 성장에만 매달리던 기능 중심 사회의 한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어떤 삶이 더 행복한 삶인지 고심하며 질적 성장을 추구하는 가치 중심 사회로 변화해야 합니다. 먹사니즘의 토대 위에 잘사니즘의 비전을 말씀드렸던 이유도 다르지 않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세계를 읽어내는 힘을 길러야 하고 스스로의 선택으로 판을 주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 걸음이라도 뒤처지면 도태 위험에 노출되는 추격자가 되지만 반 걸음이라도 앞서면 무한한 기회를 누리는 선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모방한 기술로 이룩한 우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스템을 주도적인 기술로 대체해야 합니다. 어떤 사상, 이념도 시대의 변화를 막지 못합니다. 현실에 발을 딛고 이상을 향해 팔을 뻗는 주도적이고 진취적인 실용주의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트럼프 2기 체제로 자국 우선주의 세계 대전이 시작됐습니다. 우리 안의 이념과 진영 대결은 우리가 맞닥뜨릴 거대한 생존 문제 앞에서는 모두 사소한 문제일 뿐입니다. 먹사니즘의 토대 위에 한계를 뛰어넘어 신세계를 설계하는 잘사니즘, 변화 적응을 넘어서서 그 변화를 주도하는 영향력이 곧 글로벌 경쟁력일 것입니다. 이번 대선을 대한민국이 새 희망의 미래를 여는 레벨업의 전기로 만들겠습니다.
70년의 위대한 성취를 넘어 대한민국이 세계를 주도하는 새 시대를 개척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K 이니셔티브의 비전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낭만이나 희망 고문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냉혹한 글로벌 전장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이제 모방에서 주도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자라는 절박한 호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가는 치솟고 실업과 폐업은 늘어납니다. 소득은 줄고 주가는 폭락하고 있습니다. 전국 어딜 가나 못 살겠다는 신음소리가 넘쳐납니다. 우리 사회의 모든 것을 지탱하던 민주주의가 윤석열 정부 3년 만에 최악의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피땀으로 만들고 지켜온 자유와 인권의 가치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평화와 안보마저 정쟁과 권력 유지 수단으로 전락했고 그 피해는 오롯이 우리 국민들이 감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위기는 언제나 기회와 동행합니다. 이 땅의 반만년 역사는 무능하고 부패한 기득권이 만든 위기에 평범한 민초들이 맞서 도전하고 또 이겨온 서사입니다. 지독한 굶주림에 시달린 적도 있습니다. 독재 권력의 군합발에 억눌린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후손들에게 더 나은 세상을 물려주겠다는 희망은 단 한 번도 포기된 적이 없습니다. 외세의 침략에 맞서 해방의 빛을 찾았고 분단과 전쟁의 비극 속에서도 산업화를 일궈냈고 군사 독재 정권의 총칼을 뿌리치고 민주화를 쟁취했습니다. 최대 국난이라던 IMF 위기조차 지혜롭고 용기 있는 우리 국민에게는 경제개혁의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복지국가의 초석을 다졌고 IT 강국의 기틀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촛불혁명에 이어 빛의 혁명까지 세계사에 남을 아름다운 평화혁명으로 K민주주의는 세계적 모범이 될 것입니다. 식민 지배의 고난 속에서도 우리 선대들은 문화 강국의 꿈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그 간절한 소망은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는 K 콘텐츠 전성시대의 산파가 됐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열망으로 뭉쳐 있습니다. 새 길을 열기 위해 익숙한 옛 길을 과감히 폐쇄할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내란의 종식은 우리가 이루게 될 위대한 성취의 그 첫걸음에 불과합니다. 위대한 대한 국민의 유전자에 각인된 위기 극복 DNA는 더 나은 나라를 만들 무한한 열정, 담대한 용기로 발현될 것입니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기적의 나라 대한민국은 야국강식의 세계 질서와 경랑의 인공지능 첨단과학 시대조차 극복하며 세계적 표준으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이 시작됩니다. 전략적 눈높이로 세계 정세에 대응하며 변화에 가장 기민하게 대처하는 외교 강국, 양적 성장을 넘어 질적 성장을 주도하고 첨단 산업을 선도하는 경제 강국, 충돌하는 이해와 갈등을 슬기롭게 조정하며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드는 민주주의 강국,
K민주주의와 K컬처 콘텐츠, K과학기술과 K브랜드까지 세계의 문명을 선도하는 소프트파워 강국. 이제 대한민국은 세계가 주목하는 퍼스트 무버로 거듭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대한국민은 이미 준비를 마쳤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없는 길을 만들어 왔던 저 이재명이 위대한 국민의 훌륭한 도구로서 위기 극복과 재도약의 길을 열겠습니다. K 이니셔티브의 새 시대 열어가겠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입니다.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럴까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질의응답하는 것. 네. 네, 우리 캠프 주요 인물께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여기를 좀 비워주시고. 아니야, 괜찮아요. 그냥 그 제자리 하십시오. 네, 지금부터 대통령 경선 캠프를 함께 이끌어 가실 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호중 선대본부장이십니다. 원내대표와 정책위 의장을 역임하셨고 오랜 당무 경험을 통해서 누구보다 민주당을 잘 이끌어 오신 분이십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총괄본부장입니다. 당의 전략기획위원장 그리고 수석대변인을 역임하셨고 또 제 처가 동네인 우리 충청의 인물이십니다. 강훈식 총괄본부장입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역시 충청 분이신데요. 청와대 대변인 또 국민소통수석을 역임하셨습니다.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의 친절한 안내자가 될 것입니다. 박수현 공보단장이십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상황실장이십니다. 당 전략기획에 아주 능하시고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정무수석 비서관을 역임하셨습니다. 유연하고 발빠른 대응으로 우리 캠프의 역량을 잘 이끌어 주실 것 같습니다. 한병도 상황실장입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우리 정책을 담당하시게 될 분이십니다. 예결위 간사 원내수석 부대표 또 국회 기재위원장을 역임하셨고 제20대 대선 선대위의 정책본부장을 맡으셨는데 앞으로는 다시는 정책본부장 안 맡게 되길 바랍니다. 네, 윤우덕 정책본부장이십니다. 네, 인사드립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무전략본부입니다. 원내수석부대표 그리고 당 사무총장, 대표 정무조정실장을 맡아서 전방위로 활약을 했던 분이십니다. 김영진 정무전략본부장입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비서실 당 수석대변인 그리고 지금까지 얼마 전까지 대표 비서실장을 맡아주셨고 제 지근거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주셨는데 또 한 번 신세를 져야겠습니다. 이혜식 비서실장이십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대변인이십니다. 원내 대변인인데 이번에 이제 사퇴를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공감과 소통의 힘을 제대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캠프의 대변인으로서 우리 언론인 여러분과 가장 가까이에서 호흡하시게 될 것입니다. 강유정 대변인입니다. 그리고 연락이 좀 늦어버렸던 것 같은데 우리 이소영 오늘 제가 아침에 연락을 했더니 지역에 계신다고 연락이 좀 차고 생긴 것 같아요. 네. 네.
우리 이소영 토론본부 본부장도 안 계시지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지금 승부를 겨루는 도전을 하는 게 아닙니다. 모두가 공통으로 처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해야 되는 대전환의 시기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서 새로운 도약의 길을 열어내기 위한 팀입니다. 에너지를 결집해서 새로운 사회를, 새로운 세상을,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 그 출발 베이스 캠프인 우리 경선 캠프가 시작합니다. 민주당원이라는 오직 하나의 이름으로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가장 중요한 목표와 비전을 향해서 힘을 모아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을 준비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려 인사. 네, 감사합니다. 계속 계시죠? 질의응답 시간 같이 하시죠? 그러게? 네. 밖에서 하기로 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진보당 원내대표 맡고 있는 울산 북구의 윤종호 의원입니다. 윤석열 세금 특혜 방지법을 발의합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파면된 지 일주일이나 지난 오늘 오후 한남동 간제에서 퇴거합니다. 이사를 하는 곳은 대통령이 되기 전에 거주하던 서울 서초동 사저입니다. 최근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은 전직 대통령이었다는 이유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면제받는 특혜를 누리게 됩니다. 30억 원대로 추정되는 윤석열 부부 사저의 재산세와 종부세는 연간 약 900만 원 정도인데 이 돈을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위헌적이고 위법한 계엄 선포로 국민과 헌법재판소에 의해 파면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애우가 박탈됩니다. 그런데도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만으로 세금 감면과 같은 특혜를 주는 것에 대해 과연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습니까? 윤석열이 이런 부당한 특혜를 받게 된 것은 전직 대통령의 주택에 재산세를 감면하도록 한 서초구의 조례 때문입니다. 1975년 박정희 유신 독재 시절 제정된 이 조례의 탓에 국정농단으로 파면된 박근혜도 1,300여만 원의 재산세를 감면받았는데 이 또한 매우 부적절합니다. 군사독재의 잔재인 이 조례는 서초구뿐만 아니라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서 강남구, 송파구 등 13군데 자치구에 남아있다고 합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과도한 혜택을 조례를 정비해서 최소한 파면된 대통령에게는 세금 감면 특혜를 주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이에 대통령이 임기 중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파면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지방세 특례 제한법 개정안, 즉 윤석열 세금 특혜 방지법을 발의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8일에도 파면된 대통령에 대한 항제 경호를 막는 대통령 경호법과 전직 대통령 애우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이어 윤석열 세금특례 방지법을 발의하여 국민 신임을 배반한 파면된 대통령에게 어떠한 부당한 혜택도 돌아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예, 시작하겠습니다. 진보당 수석 대변인 홍성규입니다.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내란숙의 윤석열의 새로운 직함은 내란본당 국민의힘의 선거대책본부장입니다. 내란본당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이 내란숙의 윤석열 아련을 위해서 눈도장을 찍고 한 말씀 얻기 위해서 한남동 밖까지 줄을 섰습니다. 안타깝게도 직접 만나지 못했을 경우라면 통화 기록이라도 남겨야 그나마 인정을 받는 참으로 해괴망측한 풍경입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교시를, 나경원 의원은 이 나라를 위해 역할을 해달라는 교시를 직접 찾아가 받았습니다. 김문수 전 장관도 직접 만나지는 못했으나 전화로 고생했다는 말을 얻어냈습니다. 이 정도면 내란숙의 윤석열의 새로운 직함은 가히 내란본당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차피 버티고 버티던 국가 소유의 한남동 관저에서도 오늘 마지못해 나간다니 이른바 관저 정치도 더 지속하기 어렵게 된 마당 아닙니까? 겉으로는 사과니 송구니 번지르르한 말들을 쏟아냈지만 내란 본당의 본심은 여전히 숙의 윤석열을 모시면서 헌재 결정에 불복하는 것이었습니다. 내란 본당 국민의힘의 솔직한 고백을 환영합니다. 당이나 후보들이나 헌재의 탄핵 결정으로 남은 것은 야당뿐이라는 궤변들을 늘어놓고는 있으나 아직도 뻔뻔하게 남아있는 것이야말로 내란본당 국민의힘 아닙니까? 우리 국민들이 이번 대선에서 깨끗하게 해체시켜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선대본부장 윤석열은 가장 중요한 것은 충성심이라고 했답니다. 힘주어 강조한 그 기준, 내란에 대한 충성심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과 절대로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을 거듭 엄중히 못 박아 두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당내 경선에만 최소 3억 원씩을 내라는 거대 양당의 대선전, 여전한 그들만의 리그입니다. 각 당마다 본격적으로 조기 대선 경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내 경선을 두드리기 위해서도 천문학적인 기탁금을 내야 합니다. 내란본당 국민의힘도 광장에 섰던 민주당도 심지어 정치 개혁을 표방한다는 개혁신당마저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선관위는 기탁금 최대 상한을 3억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3차까지 간다면 TV토론 한 번에 1억 원씩을 내는 셈입니다. 민주당은 아직 이번 선거 관련하여 확정하지는 않았으나 기존 관례대로라면 예비경선 1억 원, 본경선 3억 원 등 총 4억 원을 준비해야 합니다. 경선이 없었던 입만 열면 정치개혁을 표방했던 개혁신당조차 내란 수계가 파면되기도 전에 소리소문 없이 치렀던 당내 선거에서 777만 원의 기탁금을 받았습니다. 작년 7월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민 1인당 평균 자산은 2억 1,200만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평범한 우리 국민들이라면 전 재산을 다 갖다 바쳐도 본선은커녕 각 정당의 경선 문턱조차 넘지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아니 도대체 매년 수백억 원씩의 국고 보조금을 받는 거대 정당들에서 당내 경선을 하는데 왜 다시 수억 원씩의 기탁금까지 받아야 합니까? 여전한 그들만의 리그입니다. 금권정치 타파가 정치개혁의 주요 목표로 제기된 지 수십 년이 지났지만 본질적으로는 거의 바뀌지 않았습니다. 진보당 또한 현재 당내 경선 중입니다. 선거 공영제를 지향하는 진보당에는 기탁금 제도가 없습니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주권자, 우리 국민 누구나 출마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4월 11일 금요일 민주파출소 제보 및 주요 대응 현황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함께하신 전용기 국민소통위원장이십니다. 허위조작정보감시단장 김동화 의원님 함께하셨습니다. 이번 주 민주파출소 제보 현황 먼저 보고드립니다. 4월 11일 9시 기준 이번 주 7,985명이 방문했고요. 2,230건 제보가 접수됐습니다. 매체별로 SNS가 33.27%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고 그 뒤로는 네이버 17.53%, 유튜브 14.35%, 현수막 6.10%, 커뮤니티 5.83% 순으로 제보되었습니다. 주요 제보 내용입니다. 윤 어게인 운동이 허위사실과 결합하여 지속적으로 이어가려는 정황이 제보되고 있습니다. 4월 12일 네이버 카페 라이트 테라스를 통해 윤 어게인 확실한 것 같아요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다수 확인되었으며 내용에는 김용현 씨의 옥중 편지에 담긴 다시 윤석열, 다시 대통령이라는 문구가 인용되었습니다. 나아가 트럼프가 AWEB를 퍼뜨려 국민들이 부정선거의 존재를 깨닫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이 될 것이라는 근거 없는 주장도 유포되고 있습니다. 조선족 등 중국인이 대한민국을 점령해 공산화되고 있다는 허위사실이 유포되고 있다는 제보도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최근 네이버 카페 아프니까 사장이다를 중심으로 다수의 게시글을 통해 확산되고 있으며 심각한 대한민국 체류 중국인 1천만 시대라는 제목의 유튜브 영상이 공유되며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려 하고 있습니다. 일부 게시글에서는 조선족 한국연합 정기 모임 사진이라며 이민복을 입은 인물들의 사진을 게시하고 이것이 조선족의 실체다 등의 문구를 통해 혐오와 공포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주요 제보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민주당과 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악의적인 프레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악마화하는 시도가 번번 이루어지고 있고 조작된 이미지와 합성 사진을 이용하여 민주당이 북한 원수가 대통령이 되는 개정 법률안 문서를 들고 있는 것처럼 꾸민 이미지를 유포하고 있는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부정선거 관련된 내용입니다. 4월 7일 트위터와 스레드를 통해 투표용지가 붙어있다는 등 영상을 공유하며 과거 유사 사례들과 유사한 내용의 허위 주장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헌법재판 판결문 조작해서 유포하는 등 탄핵 부정선거 여론을 조성하는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라이트 테라스에서는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을 조작하여 유포하는 사례가 다수 제보되었고 조작된 판결문과 함께 원래 탄핵은 기각이었다는 허위 주장도 유포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원식 국회의장의 개헌 관련 발언 이후 민주당 헌법 개정 초안이 유출되었다는 내용의 허위 조작 정보가 트위터, 스레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퍼지고 있는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국민소통위원회 주요 현황 대응을 김동화 의원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네, 주요 대응 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허위 음모론을 주장하고 불법 비상계엄을 옹호한 서정욱 변호사가 KBS 시사 프로그램 사사건건의 패널에서 하차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그간 방송사의 패널 구성의 불공정성과 균형을 상실한 편파 발언에 대해 지속적인 문제 제기를 한 바 있습니다. 특히 KBS 사사건건의 서정욱 변호사는 단순한 불균형을 넘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특정 인물을 비하하는 등 그 정도가 심하고 악의적이었습니다. 게다가 서정욱 변호사는 본인의 유튜브 채널 서정욱 TV에서 정영식 재판관의 아들의 약점을 민주당이 잡고 있었고 그로 인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찬성으로 입장을 바꿨다는 등 심각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공문을 통해 KBS의 서정욱 변호사 출연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촉구하였으며 이를 통해 재발 방지 및 패널 구성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하였습니다. 결국 서정욱 변호사는 KBS 사사건건 패널에서 하차하였습니다. KBS뿐만 아니라 타 방송국에서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사 프로그램 패널 구성과 발언의 공정성 추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자유일보 언중이 제소, 매일신문 심리 결과 등 언론 대응 현황 보고 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4월 9일자 자유일보의 한덕수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지극히 정당하다는 제목의 기사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였습니다.
해당 보도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를 무비판적으로 정당화하며 대통령 몫과 국회 몫의 임명 절차를 구분하지 않은 채 더불어민주당을 비난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권한대행의 임명권 행사에 대한 법적, 정치적 정당성에 대한 명확한 문제 제기가 필요합니다. 또한 전날 언론중재위원회에서는 매일신문과 관련한 심리가 진행되었습니다. 3월 3일자 헌재와 민주당의 선관위 방탄, 이들 세 조직은 무슨 특수관계인가? 기사에 대해서는 반론 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으며 3월 19일자 늘어지는 사건 처리 기간, 탄핵 난사가 만든 무능한 헌재, 기사에 대해서는 탄핵 난사라는 표현이 포함된 기사 제목의 삭제 언론사와 합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데이너김, 문 도날드 등 유튜브 채널에 대한 대응 현황 보고드립니다. 유튜브 채널 데이너김은 무한공항 참사에 대해 조작 가능성을 제기하며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어 해당 채널의 영상 3건을 구글 커뮤니티 가이드 위반으로 신고하였습니다. 또한 유튜브 채널 문 도날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을 딥페이크로 악의적으로 편집한 영상 2건을 게시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구글에 신고를 완료하고 법적 대응을 위한 검토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 거짓말 시리즈 85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월 10일에 열린 자당의 비대위에서 민주당의 국회의원들과 개딸들이 총동원되어 국가 서열 2위인 국회의장마저 무자비하게 짓밟은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당과 국회의장을 이간질하려는 악의적인 거짓말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SNS를 통해 전국 수습이 개헌 논의보다 우선돼야 한다는 민주당, 진보당 등의 야당 의견을 제시함과 동시에 국회 권한을 축소하자는 국민의힘 주장이라면 합의가 불가능하다고 분명히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한독수 대행의 위헌적인 헌법재판관 지명 사태로 전국 혼란이 발생하여 안정적 개헌 논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되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국회의장은 구 여권과 한독수 대행의 책임을 분명히 언급하였음에도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개별 의원들의 의견 제시를 국회의장을 짓밟았다는 거친 표현을 쓰며 진실을 호대한 것입니다. 국민의힘 대선주자 거짓말 시리즈 5번째입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4월 8일 광화문 광장에서 자신의 4번째 대선 도전을 공식적으로 선언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안철수 의원은 국민은 이재명 민주당의 정권이 넘어갈까 두려워한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한국갤럽이 뉴스원의 의뢰로 지난 6일, 7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민주당을 지지하는 여론조사는 43%입니다. 중도층 대상으로 한정한 민주당 지지율은 47%에 육박합니다. 또한 지난 7일에서 9일 사이에 진행된 MBS 전국 지표조사 결과에 의하면 정권교체 여론이 48%에 이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우리 당 후보가 대통령 지지율 1위를 차지하고 있기도 합니다. 절반이 가까운 국민이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안철수 의원의 해당한 주장은 명백한 거짓말로 볼 수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옹졸한 사고로 본인이 속한 정당의 지지층만 국민으로 축소하여 판단하기 급급한 것 같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은 국민이 아니라는 뜻입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은 특정 정당의 지지층만이 대통령이 아닌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라는 것을 안철수 후보는 대통령 선거 출마자로서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진보당 원내대변인 정혜경입니다.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이 갈 곳은 사저가 아니라 감옥입니다. 윤석열이 파면된 이후 173시간을 버티다가 이제야 간저에서 퇴거합니다. 민간인 윤석열과 김건희는 국가 중요시설인 대통령 간저에 무려 일주일을 무단으로 점거하며 혈세를 축냈습니다. 참으로 파렴치합니다. 그동안 간저에서 무슨 짓을 한 것입니까? 윤석열은 파면된 후에도 날마다 외부 인사를 초청하여 한송 파티와 만찬을 즐겼습니다.
대통령실과 간저 소속 조리사들이 식자재를 실은 탑차와 함께 수시로 드나들었습니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파면당한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 외에 어떠한 예우도 받을 수 없습니다. 파면 이후 간저에서 먹고 자고 즐기며 소요된 비용 중 단 1원이라도 국가 예산이 사용됐다면 횡령죄 추가입니다. 철저히 따져서 전액 회수해야 할 것입니다. 증거인멸도 문제입니다. 간저에는 내란의 핵심 증거 비하폰 서버가 있습니다. 그동안 서버에 남은 증거를 인멸하고 내란 주요 관계자들을 입단속하며 향후 수사를 대비했을 것으로 강하게 의심됩니다. 스크린 골프장, 사우나, 바, 드레스룸 등 간저에 설치된 불법 호화시설도 이미 철거했을 수도 있습니다. 윤석열 부부가 저지른 숱한 범죄의 흔적들을 지운다면 이 또한 빠짐없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은 헌법과 국민에 의해 쫓겨났습니다. 이 엄중한 사실을 망각하지 마십시오. 간저 정치를 하며 국민의힘 중진들을 만나고 대선 승리 메시지를 내는 모든 행위가 헌법과 국민에 대한 모욕입니다. 국민의힘에 경고합니다. 윤심 앞세워 정치적 입지 다지기에 골몰할 것이 아니라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십시오. 국민의힘은 대선 출마를 할 자격도 민주공화국에 존재할 이유도 없는 내란 정당입니다. 윤석열은 사저로 갈 것이 아니라 감옥으로 가야 합니다. 진보당은 윤석열 재구속과 내란 세력 청산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입니다. 반드시 윤석열과 그 일당들이 평생 죗값을 치르도록 만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진보당 원내대변인 정혜경입니다.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이 갈 곳은 사저가 아니라 감옥입니다. 윤석열이 파면된 이후 173시간을 버티다가 이제야 간저에서 퇴거합니다. 민간인 윤석열과 김건희는 국가 중요시설인 대통령 간저에 무려 일주일을 무단으로 점거하며 혈세를 축냈습니다. 참으로 파렴치합니다. 그동안 간저에서 무슨 짓을 한 것입니까? 윤석열은 파면된 후에도 날마다 외부 인사를 초청하여 한송 파티와 만찬을 즐겼습니다. 대통령실과 간저 소속 조리사들이 식자재를 실은 탑차와 함께 수시로 드나들었습니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파면당한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 외에 어떠한 예우도 받을 수 없습니다. 파면 이후 간저에서 먹고 자고 즐기며 소요된 비용 중 단 1원이라도 국가 예산이 사용됐다면 횡령죄 추가입니다. 철저히 따져서 전액 회수해야 할 것입니다. 증거인멸도 문제입니다. 간저에는 내란의 핵심 증거 비하폰 서버가 있습니다. 그동안 서버에 남은 증거를 인멸하고 내란 주요 관계자들을 입단속하며 향후 수사를 대비했을 것으로 강하게 의심됩니다. 스크린 골프장, 사우나, 바, 드레스룸 등 간저에 설치된 불법 호화시설도 이미 철거했을 수도 있습니다. 윤석열 부부가 저지른 숱한 범죄의 흔적들을 지운다면 이 또한 빠짐없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은 헌법과 국민에 의해 쫓겨났습니다. 이 엄중한 사실을 망각하지 마십시오. 간저 정치를 하며 국민의힘 중진들을 만나고 대선 승리 메시지를 내는 모든 행위가 헌법과 국민에 대한 모욕입니다. 국민의힘에 경고합니다.
윤심 앞세워 정치적 입지 다지기에 골몰할 것이 아니라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십시오. 국민의힘은 대선 출마를 할 자격도 민주공화국에 존재할 이유도 없는 내란 정당입니다. 윤석열은 사저로 갈 것이 아니라 감옥으로 가야 합니다. 진보당은 윤석열 재구속과 내란 세력 청산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입니다. 반드시 윤석열과 그 일당들이 평생 죗값을 치르도록 만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전대협 전 의장 김태일입니다. 여기 대한민국의 질서를 재구성할 미덕의 한 수가 있습니다. 우문현답. 이를 두고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라고 풀어낸 사람이 있습니다. 1970년부터 대한민국 국정 현장에 있던 그는 지금 우리가 애타게 찾고 있는 그 현장에 있는 답이 되었습니다. 이제 한독수 대통령 권한 대행을 가리키려면 디귿, 즉 답을 꺼내야 합니다. 그는 가장 오랜 시간 국정 운영자의 관점에서 사유한 국민일 것입니다. 그는 87 체제의 진영을 총망라한 총리로서 역지사지로 우리나라 속사정을 알아왔습니다. 한미 FTA 협상을 이뤄내고 주미대사를 역임하며 한국무역협회를 이끌었던 그는 늘 최전선에서 우리의 바깥 실정을 실감해 왔습니다. 그는 이 순간에도 전례 없는 국내외 혼란 속에서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직접 소통하며 대한민국의 헌정과 국익을 수호하고 있습니다. 전북 출신의 한덕수는 그 자체가 컨벤션입니다. 그가 국민의 후보가 된다면 각 지방자치단체의 관점에서도 대전환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는 세종에서 출발하는 국정을 몸소 체화하고 있습니다. 그의 플럼북은 정치적 매너리즘에 빠진 공직자들, 양심을 앞세우다 좌천된 인재들이 다시 일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진영을 넘어 존경하는 선배로서 공직사회의 자부심을 바로 세울 것입니다. 성장 정점을 지나친 강대국은 과다한 부채, 교육과 기반시설 수준의 하락, 계층 간 갈등 심화를 맞이하며 쇠퇴에 접어든다고 합니다. 그러니 내가 200 벌려고 20년 동안 학교 다닌 건가? 라고 묻는 청년들의 절규를 걷어주십시오. 첫 취업을 임시직 중소기업에 해도 열심히 하면 좋은 일터에 자리할 수 있다는 비전을 세워야 합니다. 연차가 아니라 성과가 좋은 사람이 더 나은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채용을 겁내지 않고 이직을 겁내지 않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세대가 내일을 낳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대학 자율화로 써먹을 수 있는, 배우고 싶은 것을 가르쳐주는, 그래서 가고 싶어서 가는 대학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인재 유출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재를 수출할 수 있는 국가로 거듭나야 합니다. 이를 공고히 할 수 있는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이 빛이 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세계 최초로 AI 기본법을 전면 시행하는 나라답게 한국어를 수출하여 세계 표준을 선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첨단 리쇼어링으로 첨단 생산수단 보유국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지방시대를 넘어 한반도 전체가 한 도시국가로 다시 뛸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잘 살아보자. 그런 의지로 뭉친 국민 통합을 이뤄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오늘이 내리막길만 앞둔 정점이 아니기를 미래 세대로서 간절히 바랍니다. 중진국의 함정을 넘어 세 번째 도약을 위한 한 수가 남아있다고 믿고 싶습니다. 한덕수, 당신입니다. 당신만이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대 정신이 미완의 87 체제를 중용과 용남으로 매듭 지어줄 개헌 대통령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국민 모두에게 열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의 위기입니다. 한덕수 대행의 대통령 출마 결단을 요구합니다. 한 시대가 저물어 갑니다. 대한민국의 다음 장을 누가 써야 하는지 우리는 질문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불안한 이 나라의 기류를 마주합니다. 갈등은 더 날카로워졌고 정치는 더 가벼워졌습니다. 풀어야 할 앙금과 숙제는 미룰 수 있는 데까지 미루어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국가는 원칙 위에 서야 하지만 지금의 대한민국은 그 원칙들이 하나둘씩 무너지고 있습니다. 정치는 법치로부터 도피하는 방법이 되었고 선거는 망상을 겨루는 대회로 전락했습니다.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 K-엔비디아, 국정의 책임자라면 입에 담기 어려운 말들입니다. 황당한 공상을 자랑할 정도로 대한민국의 상황은 한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치는 국가의 가장 이성적인 기능이어야 하지만 되려 가장 감성적인 영역이 되었습니다. 정당의 정쟁은 점점 사적 이익에 매몰되고 국가는 점점 공공성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한편 대외적 위기는 더욱 만만치 않습니다. 세계는 빠르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권의 관세 폭탄은 일시적인 위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선언이었고 대한민국은 그에 대한 전략적 답을 내지 못한 채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나라엔 국제적 신뢰와 행정적 균형감을 갖춘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이에 우리는 한 사람을 떠올립니다. 국가는 위기 때 중심을 지킬 수 있는 몇 사람들의 책임감 위에 성립합니다. 그는 정권을 넘어 반복적으로 대한민국의 위기관리 중심에 있었습니다. 외환위기의 회복 과정에서, 세계화와 보호무역의 충돌 속에서, 그리고 한 시대가 저물어가는 길목에서 조용한 조정자였으며 말보단 행동으로 책임을 실천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 노무현 정부 시절 한미 FTA 체결은 그가 걸어온 길을 대변합니다. 참여정부부터 지금에 이르러 진영 논리에 매몰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헌정의 원칙에, 국정의 균형에, 그리고 국가의 책임에 서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세계의 불확실성 앞에 아마추어는 설 자리가 없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할 자격증이 무엇인지 국민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조용한 사람들의 헌신 위에 서 있습니다.
소란스레 앞다퉈 권력을 쫓을 때 일꾼은 책임 앞에서 고뇌할 것입니다. 지금 그 조용한 결단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대한민국의 위기 앞에서 이제 국민이 한덕수의 결단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 경선 후보 캠프의 공보 단장을 맡고 있는 박수현 의원입니다. 오늘 캠프 차원의 첫 번째 브리핑이 되는 것 같은데요. 잘 좀 부탁드립니다. 오늘 내용은 딥페이크 영상 등 허위 조작 정보가 용납이 안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말씀드릴 것이고, 이것은 제보를 저희가 받았기 때문에 사전에 강력하게 경고하는 차원이고, 적발시에 유포, 중지, 가처분, 고발 등 강력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공보단장인 저와 함께한 두 의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캠프의 현안대응 TF 단장이신 강득구 의원이십니다. 역시 현안대응 TF의 부단장을 맡고 계신 김기표 의원입니다. 예, 그러면 회견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예비 후보 이재명 선거대책위원회는 딥페이크 영상 등 허위 조작 정보를 절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적발시 유포, 중지, 가처분, 고발 등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묻겠습니다. 이재명 예비 후보가 김혜경 여사에게 욕하는 동영상이라는 내용의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어 유포를 시도한다는 제보가 선대위에 접수되었습니다. 제보에 따르면 과거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귀가한 김 여사에게 이 예비 후보가 험악한 호칭을 쓰며 나무라는 것으로 상황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과거 공개된 다른 영상의 이 예비 후보 음성을 다른 영상과 딥페이크로 합성하여 이 예비 후보가 김 여사에게 마치 욕을 하는 것처럼 믿을 수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제보된 딥페이크 영상을 비롯해 허위 조작 정보는 국민의 올바른 선택을 방해하는 민주주의의 적입니다. 선대위는 제보된 딥페이크 영상이 유포된다면 즉시 유포, 중지, 가처분 및 고발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진짜 대한민국에는 어떤 허위 조작 정보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선대위는 이러한 허위 조작 정보 유포 행위가 포착되는 즉시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물어나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조승래 의원입니다. 방금 전에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 관저를 떠났습니다.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석열은 자숙하며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국민의힘은 내란 추종을 중단하십시오. 파면된 내란숙의 윤석열이 일주일간의 무단 점거를 끝내고 조금 전 관저를 떠났습니다. 국민과 국회, 헌법에 의해 파면된 윤석열은 마지막까지 단 한마디의 사과나 반성도 없었습니다. 누가 보면
명예롭게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는 대통령인 줄 알겠습니다. 파면 이후 윤석열은 자수군커녕 대선 주자들을 줄 세우며 노골적으로 정치에 개입해 왔습니다. 대통령 관저를 무단 점거한 채 무의 도식하며 호화로운 생활을 즐겼습니다. 국민은 파면된 내란 수계 주제에 뻔뻔하게 상황 노릇을 하려던 윤석열의 후한무치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사저에서도 이런 행태를 반복한다면 그 죗값은 더욱 무거워질 것입니다. 지금 윤석열이 해야 할 일은 자숙하고 참회하며 겸허히 법의 심판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에도 경고합니다. 윤석열의 관저 정치와 함께 국민의힘의 내란 추종도 막을 내려야 합니다. 이제라도 국민 앞에 사죄하고 윤석열과 결별하십시오. 도대체 언제까지 윤석열에게 매달리며 내란의 그림자를 쫓아다닐 셈입니까? 내란 수계의 꽁무니를 쫓아다니며 국정을 맡겨달라고 하다니 국민이 우습게 보입니까? 내란 수계의 관저 농성이 끝난 오늘부로 대한민국의 내란 세력이 발붙일 곳은 없습니다. 끝끝내 내란의 그림자를 추종하는 세력에게 돌아갈 것은 국민의 가혹한 심판뿐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